여러분 최명승 변호사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오늘 초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겠습니다. 왜 체제 탄핵인가 하면은 탄핵 과정에 있어서 통일 전선 세력들이 촛불지대를 주도하였고, 또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선동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 그 탄핵 결과로서는 또 이 좌파 정부의 등장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최명승 변호사 강의에서 그 뒷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통일 전선 세력의 촛불을 주도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불순 세력들이 이게 자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언론들의 그 슬슬슬 보도, 또 한탕기 가식 보도가 있었고, JTBC의 타블렛 이 보도가 있은 이후에 뭐 진보나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도 많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이었습니다. 이런 공통 목적 안에 보수, 진보, 중도 성향 시민들이 다 같이 뛰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이 탄핵 집회를 조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당시 1503개 시민단체의 연대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지금 큰 주체는 민중청구의 원투쟁본부였고, 여기는 민주노총이 핵심 단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조직이 결성될 때에 여기에 이적 단체로 판결된 단체들과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본부 소속의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적 단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은 조직이 남측본부 있고 북한 본부가 있고 또 해외 본부가 있습니다. 그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 역시 남측위원회가 참가했습니다. 북측위원회가 있고 남측위원회가 있고 해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지금 우리 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도 지금 참가했고, 한국대학생 총연합 등 이 이적 단체, 즉 반국가 단체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미 14일 같으면은 11월 12일 100만 촛불 집회가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뭐 초중고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촛불이 횃불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나와서 이 초중고생이 어떤 그래가를 주관합니까?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을 세워보자. 이 과연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4.20 폐망 시에 이 통일전선 전술이 그대로 한국에도 재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나라냐처럼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나라냐가 촛불 집회 공식 노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언론 보니까 서울신문도 국내 언론들이 촛불 집회 공식 노래 평가를 했는데, 작사 작곡이 윤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등 사건의 연루자로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한민전 찬가 등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한민전은 전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통일혁명당입니다. 68년도에 체포됐죠. 이 통일혁명당 잠깐 말씀드리면은 왜 통일혁명이 제하당이 구축됐냐 하면은 4.19 혁명이 난 이후에 이 좋은 찬스를 놓쳤다, 김일성은 판단했습니다. 4.19 이후에 그 좀 남한의 혼란기에 왜 우리 기회를 못 살렸냐? 그 이유는 남한의 체계적이고 조직된 지하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
라고 판단하고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결성된 것이 통일혁명당. 근데 이 통일혁명당이 1985년에 오게 되면 한민전, 한국민주전선이라는 단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현재는 2005년에 들어와서 흔히 요즘 그 뭡니까? 좌파 친북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반제민전에 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이 한민전이 이름이 현재는 반제민전입니다. 한민전 같은 구국의 소리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많이 운영했는데 바로 이 구국 한민전에서 개설된 이 방송들을 듣고서 성장한 것이 한국의 주석파입니다. 지금 80년대, 90년대 이때는 한민에서 개설된 이 사이트 방송을 듣고서 구국정선 등 방송을 듣고서 주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단체의 작사 작곡을 했던 윤정환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노래가 이게 나라냐인데 이게 바로 촛불 집회 공식 노래였다고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참 오로지 이 단순하게 언론에만 보도만 믿고 나왔던 보수성향의 시민들, 중고생 고등학생들이 광장에 나왔던 그 하고는 상당히 그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 집회에 그거를 보십시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라. 북한이 우리의 미래며 희망이며 삶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당 예산 반대, 양심수, 이수기, 석방,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인들자 등등인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체제 부정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 사진 이건 지금 유튜브 언론 들어가면 지금 사진 볼 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후보들이 그리고 또 이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한국의 대통령 문제를 논하는데 일본의 과격파가 침투된 철도 노조가 참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보시듯이 지금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시체막 그죠? 바로 이 앞이지 않습니까? JR 일본 가시면 잘 아시죠? JR 총련이라든지 JR 동일본 등에서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사진을 보시면 이제 도로 치마 같은 단체도 참가했습니다. 여기는 JR 총련에는 혁명 마르크스파가 침투해 있고 이 도로 치마는 중해파가 거의 장악한 이 지금 노조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해파라든지 혁명 마르크스는 과격 분자다,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일본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 또 일본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경찰 백세는 이런 공산주의자들 극자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본 매스컴에서는 이제 과격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돌아온 것이 2016년도 11월 12일 날 이 사람들이 100만 촛불 집회를 하는 그 민중총궐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전진이라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중해파의 기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은 혁명 정세에 돌입했다라고 자기들이 갖다 와서 회고를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김혜성 변호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 유학생들의 잠입 얘기가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종훈 기자가 동아블로그에 올린 것을 중앙일보의 이가연 기자가 기사를 시켰습니다.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벌였다라고 이제 기사를 썼고 이 기사 내용 가운데는 이종훈 기자의 블로그 내용을 인정해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라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는데 막고해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정승 교수도 지적하다시피 역시 사드 배치 결정하고 지소미아 결정입니다. 사드가 2016년도 7월에 결정되고 지소미아가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지소미아가 결정되면서 우리 한국의 사드라든지 한국의 이지스하고 일본의 엑스밴드와 일본의 이지스, 미국의 이지스가 연동되어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나 동북아 유사시에 우리 쪽으로 접근해 오는 우리 도하 쪽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노리는 미사일 기지 주기지가 백두산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미일이 합동해서 빨리 포착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학생, 중국 학생, 유학생 장교들이 지금 이제 나올 정도로 개입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확고한 물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이종 기자하고 여러 번 통하고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거의 정보 세계에서는 사실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 페이스북 같은데 댓글들 올라오게 되면은 여수대학 학생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왔는데 중국 연대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로 신촌역에서 많이 내렸고 홍대에서도 많이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댓글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중국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선전 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선전 공작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 통일 문제, 대공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과연 북한이 소문대로 했을까 해서 제가 노동신문을 하나하나 씁니다. 이거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잠시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과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미 대선 과정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과 연결시켜서 대선 내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반제 민전이 앞장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0년 12월 대선을 12월 12일입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안 놔두고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북한이 이제 많이 도발을 했죠. 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자 시절 2월달 당선자 시절에는 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에 의해서 시험 발사에서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싸움을 하면서 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도 2월 25일 취임한 이후에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희미적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더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트집을 잡아서 개성공단 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과정과 출범 전을 해서 이미 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시달리게 하는 그런 도발들을 계속해요. 제가 지금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 북한이 비난한 박근혜 정부의 주정책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정교조 법의 노조와 통진당 해상, 민주노총의 반발 노동계획이라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노동신문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 2014년도 통일 대법론이 나오고 이제 드레스덴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주도의 흡수 통일, 체제 통일로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분열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나중 이 책보다 더 작은 책이에요. 통일 대방론이나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평양 2014년도 평양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이걸 제가 영문에 구입해서 봤더니만 요거 훨씬 작습니다. 요거 한 60불 정도 쓴 사이즈의 아주 소책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 나오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으로 지금 비판하고 지금 이겨버리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2014년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키리르그 등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강화했고 정세께서 앞에서 이런 참사건도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지선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노동신문에서 자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전과 전쟁과 등으로 묘사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접어들면은 9월 5일 날 통진당의 이석기가 체포됩니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정규조가 법에 노조화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남 사례, 대남 공작에서 관심을 갖게, 특히 이제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이석기가 체포되니까 이를 기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통일전선부에다가 박근혜 정부 타격 승진을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에서는 2013년도 10월경부터는 중하선부터는 박근혜 정부를 유신 독재 불로 비난하면서 남한 내에 있는 진보 좌파들의 연대해서 투쟁을 하고 지금 선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신문 고림들이 거의가 지금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제2의 유신 독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반제 민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등등을 이제 비판하면서 대승무효 정권 타도 경문까지 발표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비난하면서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북한이 이제 2016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본격화됩니다. 2016년도 1월 16일 날 4차 핵실험 직후에 노동신문에서는 박근혜 퇴진 반역 정권 타도가 이제 노동신문에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 뭐 이렇게까지 표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2016년 1월 10일 날 4차 핵실험을 했고 2016년도 2월 7일 날 설 직전 오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우리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니까 하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을 원칙을 취합니다. 왜? 개성공단에서 지불되던 달러들이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서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었다 하는 그 연설을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신문에서는 6.15의 소중한 옥동자를 둘러댄 살인마이라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마침내 3월달에 들어가서는 희망의 파기자 박근혜를 하루빨리 탄핵시키자는 선동을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기사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처음엔 그래 노동신문 대부분이 그런데 오면 윤민이 우리 남북 관계 주로 이제 해외 쪽의 기사를 쉽게 내는데 쉽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목 자체가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것이 이제 앞에 서두 시작될 때는 2016년도 3월 13일 날 청와대 근처에서 민주통일연합이라는 단체가 창당 이벤트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의 선거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공약을 걸겠다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래카드를 들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서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은 박근혜의 비극적 말로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탄핵 대상 박근혜 정권 가롭자라는 이제 이런 보들이 이 기사 내용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조평통 서기국에서는 연달아 4월달에 나와서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 실패하라는 보도문을 내고 낭수방송이 2016년 2월 24일 낭수방송이 재개되는데 6월달 재개되고 7월달 되고 계속해서 이제 재개됩니다. 처음에 이 낭수방송이 재개될 때는 이쪽의 전문가들도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냐, 북한의 심리전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7월달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국 언론들도 명확한 실행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통일전선부의 윤동철이라는 자가 베트남 대남 공작인 윤동철이라는 자가 문화교육국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문화부교육장이 한국의 지금 통일조선 전술과 남한의 남남 갈등 등을 조장하는 그런 대남공략하는 부서입니다. 이 사람은 실질 남한에 여러 번 침투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하다 보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날로그를 갔다. 자기가 활동했던 과거 시기에 나우스방송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해서 나우스방송을 시작합니다. 최민희 씨한테 27호 탐사대원 해가지고 지름을 드리고 언론에서는 야 27호 공작원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 기사가 썼습니다. 하고 9월달부터는 27호 탐사대원이 21호 탐사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우스방송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김성찬과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20초 탐사원에게 물리 과목의 지금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5자리 숫자를 부릅니다. 328에 22, 178에 34에 5자리 숫자를 쭉 이제 부르면서 지금 나우스방송을 합니다. 이때 이미 제 주변에 있는 군 출신 내벽 출신들은 나우스방송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기록을 가져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TBC의 타블렛 PC가 보도되고 국민들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고 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나우스 방송도 횟수가 짧아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10월 달쯤 들어오게 되면 나우스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꼴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12월에 접어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소추 의견을 놔두고서는 3일 간격으로 나우스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30일 때는 29일 날 한국에서 과문관계에서 큰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30일에는 노동신을 보게 되면 오면 전입니다. 오면 전문에 박근혜 정부를 다 비난하면서 박근혜는 탄핵의 탄핵의 대상이라고 선전선동을 했고 11월 12일 다시 말해서 100만 촛불 민중 총궐기가 있던 날에는 투쟁 단체들의 대화 확대를 주장하고 선동도 했습니다. 11월 10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극자 노조가 참가했던 그 지금 퇴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탄핵 소추안 가리를 앞두고 국회를 압박합니다. 심혜성 변호사 잘 설명하시죠, 그죠? 국회에서 며칠 만에 탄핵이 잘하십니다. 이걸 말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자료도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기사를 검증단 그런 기사를 갖다 이걸 말했습니다. 통상 정상적인 국가라면 최소한 6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어떻게 이걸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2월 9일 탄핵을 앞두고서 노동시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예도까지 불태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12월 9일 날 이후에는 퇴진 구속으로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들어가서는 반역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제목 안에 서울에서 열렸던 촛불 강야의 사진들 9장을 노동신문에 게재되고 2017년 1월 달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바로 이 선전선동의 투쟁을 언급합니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내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라고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앞장서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하고 이미 이때쯤 되면은 노동신문에서는 미국에 있는 재미의 교민들 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또 택에서 이렇게 승리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등에서 계속 괴뢰 보도를 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바로 설 때까지 촛불은 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게 지금 노동신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역 정권을 끝까지 투쟁을 놓죠. 이 사진들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서울 상황들을 많이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에 보게 되면은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박근혜를 당장 체포하라고 선동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는 범이었다. 촛불이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격려를 하는 또 기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기사를 제가
그리고 또 이 북한의 선전승동은 이란을 통해서도 자행됩니다. 북한은 촛불 시위가 있을 때마다 시를 선동할 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그 문구가 전단의 문구가 촛불 민심을 외면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문구가 적힌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7월까지인가 이때 뿌리신 전단이 241만 장으로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발견된 게 있죠. 발견 못한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많이 뿌려진 것이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2월 탄핵 국회 헌법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시기를 뿌리면 제가 볼 때는 100만 장은 넘어갈 것이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말씀하면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은 노동신문 등 북한의 언론 매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얘기하죠. 조평통의 사이트 우리 민족들이 반제민주의 사이트 구국전설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재개된 난수방송의 지력, 탄핵 중경에서 100만 장 이상이 넘는 전단 살포 등을 통해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체제 탄핵, 불순분자가 광장에 들어와 있었고 실격이 되어 있었고 또 북한이 선전선동을 했던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함의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통일조선 전수의 선전선동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이 JTBC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왜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냐. 우리 변희재 오늘 지금 미디어 다시 대표 와서 참 그 고추를 키웠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좀 치밀하게 보지 않았냐. 또 아쉬운 점은 이 10월 24일 날 보도했는데 10월 25일 날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사과 성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성명이 약간 틀어지면서 마치 인정하처럼 되면서 조화성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항상 이런 있을 때는 어느 큰 대응 집회다, 광장이다, 비난이 할 때는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주도 세력이 무엇이냐, 막구 세력이 무엇이냐 이런 경기가 됩니다. 베트남 그 전쟁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 전쟁 보십시오. 국력은 부산에는 훨씬 더 자유올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자유올람의 부산 그 당시에 평화협정 이후 미군이 철수했지만은 세계 4위 5위였습니다. 공군은 세계 4위였습니다. 현재도 미국이 10년간 훈련을 시켜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수부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진 것은 이 정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연일 전쟁 상황이지만 연일 4.20 거리에는 데모가 벌어집니다. 반정부 데모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 공산주의 시장은 아닙니다. 자유를 외치고 독재 정권에 비판하고 민족주의 외치고 이렇게 나왔거든. 그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 앞장섰던 신부들, 성녀들,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 지식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대로 자유올람이 공산화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더 좋은 나라로 발전했습니까? 망해버렸죠. 그리고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개조 학습소에 끌려가가지고 인권 다 위등당하고 보터피플 돼가지고 정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들을 때는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 들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런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런 선동에서 상당한 경계를 해요. 요즘 와서 제가 참 그나마 다행히 참 여론 조직에 대한 경계인데 관련해서 다행히 유튜버들이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오늘도 많이 계시는데 참 활동해 주시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도 좀 더 신경쓰면 좋겠고 하는 좀 그런 바람에서 올바른 여론 조성 및 결정을 위해서 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유민주 성향의 계열의 자유민주 측을 수호에 앞장서는 좀 언론 매체가 많아졌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탄핵을 재조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자 이게 단순한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탄핵인데 자 그러면은 이 탄핵을 묶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6일 만에 졸속으로 탄핵 소추할 의견에 앞장섰던 그런 12구 탄핵 쿠데타 주도 세력들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씨발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유우파의 혁신이 대통령은 탄핵의 재조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 탄핵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체제 탄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자유우파가 결집되고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직도 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체제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자유민주 시민들이 통합해야 되고 결집을 해야 한다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파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내다보면은 앞을 보면 파도는 잔뜩입니다. 이 시기만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결집해서 잘 넘기면은 우리가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그 팜플렛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가족들 또 조카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제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최명선 변호사의 책, 김평우 변호사의 책 등등을 많이 읽어서 좀 무다하면서 수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